자, 이번 시간에는 2-2, 2단원이죠. 유형편.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유형별로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평행사변형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자, 평행사변형의 뜻, 정의가 뭐였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었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대변이라는 거는 마주보는 변을 얘기하겠죠. 마주보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으로서 A, B, C, D가 평행, 그리고 A, B, C, D가 평행하고요. A, D, B, C가 평행할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했던 요 사실 가지고 문제 이제 첫 번째 풀어보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교점 O라고 나와 있죠. 자, AOD의 크기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는데 딱 처음 보면은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다 여기다가 총 동원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뭐 동의각, 엇각,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동, 그 다음에 이제 뭐 막국지각,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여기다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지금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요. 지금 선분 AB와,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선분 AB랑요. 그 다음에 선분 CD는 어때요? 선분 CD는 평행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두 평행선 사이에 이 대각선 AC가 지금 그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엇각 있죠, 엇각. 이 52도의 엇각이 어디가 돼야 돼요? 그쵸? 여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52도가 되어야 됩니다. 52도.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O에서,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각은 52 더하기 40 해서 92도. 4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삼각형 가지고 이거 지금 둘이 더해서 92도니까 전체가 18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88도네? 그럼 여기가 92도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맙시다.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았어요. 알겠죠? 요거 꼭 자주 나오니까 평생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이에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도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보지 않고 요 카메라 보고 지금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물론 이 선생님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성질이 있었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평행사변형의 뜻 첫 번째에서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질이 뭐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성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게 세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정확히 다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크기도 같고요.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되는 관계다. 이 두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서로 이등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 ABCD고요. XY를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위아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6은 2x-2. 자, 그리고 좌우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4는 4y 라는 식을 좀 써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x 이제 구해 보시게 되면은 x가 이제 몇이죠? 얘는 x가 이제 4가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y를 구해 보시게 되면은 y가 몇이 나와요?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좀 활용한 문제를 한번 좀 보면요.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는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리고 몇 개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D2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목표예요. 자, 이 문제 딱 처음 봤을 때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첫 번째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성질들 있죠? 엇각이라든지 동의각, 그 다음에 막국지각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평행사변형에서는 동의각, 엇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를 좀 활용을 해 주어야 되냐. 지금 이 선분 AD와 선분 BC는 평행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 두 평행선 사이에 선분 BE가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각이 엇각으로서 여기와 같겠죠. 여기 동그라미라는 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내가 동그라미라고 한번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ABE를 관찰해 보면은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무슨 삼각형?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선분 AB와 선분 AE는 길이가 같아야 되겠네요. 자, 근데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CD가 6이면 BA도 몇이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6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AE의 길이 또한 6cm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선분 BC는 선분 AD와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6이면 여기 나머지 몇이 돼야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선분 D의 길이 3cm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성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같고요. 그리고 그 평행선 사이에 이웃한 두 각은 항상 몇 도가 되어야 된다? 얘네들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요. 자, 선분 AE는 각의 이등분선이고 각 AEB가 30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자, 아까처럼 이 선분 BC와 선분 AD는 평행선이고 그 사이를 지나는 선분 뭐가 있어요? AE가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전처럼 엇각을 이제 활용을 해볼까? 지금 여기 이 각 보이시죠? 이 각이 여기 30도라는 각과 같죠? 엇각으로서 같기 때문에 30도라고 채우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각도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가 되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각이 전체 몇 도가 되어야 되겠죠? A라는 각은 60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A라는 각도가 바라보는 C라는 각도 또한 몇 도로 나와줘야 된다? 60도로 각의 크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이제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한다라는 거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등분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BO와 OD는 길이 같고 OA와 CO도 길이가 같을 겁니다. 단 여기서 좀 주의해 주실 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선분 BD와 선분 AC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은지 다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주의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점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일 때 삼각형 OAB의 둘레 길이를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지. 자, 봅시다. 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선분 BO의 길이를 몇이라고 구할 수 있겠어? 이 선분 BD라는 대각선의 길이의 이등분, 절반에서 6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는 몇이죠? 10이죠. 그러면은 이 선분 AO는 그 대각선의 절반이네. 5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의 대변은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선분 CD가 7이므로 선분 AB도 몇이 나와줘야 돼요? 얘도 7이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B의 둘레의 길이 다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서 18cm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 자, 사다리꼴이 만약에 사각형으로 할게요. 어떤 사각형이 다음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5가지는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외워줘야 됩니다. 요 5가지 중에서 그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평행사변형의 뜻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뜻 하나,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3가지를 잘 외웠으면은 이 5가지 중 앞에 4개는 외운 거나 다름이 없고요. 마지막 하나만, 5번째 것만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뜻,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첫 번째 성질이 뭐였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성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것까지 요 1, 2, 3, 4번 4개를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5번째 거가 뭐냐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는 그 조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이러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x, y의 값을 구해서 빼보라라고 나와 있죠.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9가 오른쪽에 있는 2x-3y와 같아야 될 거고요. 위에 있는 x-2y가 밑에 있는 2x 더하기 y랑 같아야 될 겁니다. 자,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다 다시 한번 쓸게. 자, 2x-3y는 9. 얘 이제 다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해볼까? -x, -3y는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y의 개수가 똑같으니 위에서 아래 거를 빼봅시다. 그럼 빼주시게 되면은 3x가 되고 y는 날라가겠죠. 자, 9 빼기 0에서 9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네. 그래서 x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x가 3인 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y까지 구해주시게 되면은 y는 아마 -1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 x 빼기 y가 몇이죠? 빼주시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형,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활용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성질, 삼각형의 합동조건, 평행선, 얻각,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인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AD, BC 위에 이 ED와 BF가 길이가 같도록 EF라는 점을 잡았을 때, 이 AFCE는 어떤 사각형인지 물어보고 있죠. 잔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도형을 딱 봤을 때 AFC는 어떤 사각형이에요? 얘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그 9명 전체는 대답을 거의 못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평행사변형이고 같죠. 평행사변형이고 같죠. 그죠? 평행사변형이 맞기는 맞는데, 자, 우리는요, 이게 왜 평행사변형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5가지가 있다라고 돼 있죠. 이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혹시나 방금 전에 봤던 그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평행사변형이 맞긴 맞지만 왜 평행사변형인지를 한번 볼게. 자, 가장 먼저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선분 ED와 BF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와 BC는 길이가 같죠. AD는 BC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이 ED와 BF가 같고 AD와 BC가 같으니까 나머지 어떤 거? AE와 FC는 둘이 길이가 어때야 돼요? 얘네들은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선분 AE와 선분 CF는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같아요? 당연히 이 전체랑 일부의 길이가 같고 여기도 전체와 일부의 길이가 같으니까 나머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쓴 거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분 AD와 밑에 있는 선분 BC는 당연히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또 내릴 수 있는 결론, 이 두 선분이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 AE와 선분 CF 또한 평행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도대체 뭐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번째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즉 얘네들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 AFC를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평행사변형의 조건 5가지 중에서 앞에 1, 2, 3, 4번은 얘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AF나 CE의 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지 AF와 CE가 평행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A와 CF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A와 CF가 평행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째 조건으로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실 건데요. 평행사변형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요,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 두 대각선에 의해서 정확히 4등분이 됩니다. 4등분. 이 네 가지 삼각형들은 다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네 개가 같으니까 이 ABC라는 삼각형과 ABC라는 삼각형과 반대편에 있는 ACD라는 삼각형도 넓이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도 넓이가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같지 않을까요? ABD랑요. 그 다음에 이제 BCD도 얘네도 넓이가 같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임의의 평행사변형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그 P를 기준으로 삼각형 4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좌우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위아래의 넓이의 삼각형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좌우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위아래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거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번을 좀 이제 보실 건데 문제 보시면 이 평행사변형 ABC의 넓이가 60인데요.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두 대각선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등분이 된다고 했으니 얘는 그 4등분 된 것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60 나누기 4, 15를 정답으로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각형, 직사각형에 대해서 좀 이제 볼 건데, 자, 직사각형은요,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각형이냐면요, 평행사변형에서 만들어진 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직사각형의 뜻이 도대체 뭐가 있나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의 뜻 정의가 되고요. 그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은요,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 대각선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리고 네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모든 각은 직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ACBD가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의 교점 O에 의해서 이등분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보시면 이 사각형이 ABCD가 직사각형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O는 두 대각선의 교점 OA, OC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BD가 무엇이냐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 AO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x 구해주실 수 있겠죠? 넘겨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아마 x는 2가 나올 것 같은데, 자, BD의 길이를 구해주래. 자,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BD의 길이는 이 AC의 길이와 같겠죠? 그래서 BD의 길이 말고 AC의 길이를 좀 대신 구해볼 건데, AC의 길이는 얘네들이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 12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2였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26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0번이요.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서 만들어진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의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고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조건이 있냐? 당연히 이것들도 외워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외우고 있고, 이걸 왜 도대체 외우고 있냐? 괜히 외우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거겠죠. 자,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는 사실 그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에 해당이 돼요. 우리 아까 평행사변형의 뜻은 뭐였었냐면요.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었죠. 그 네 개의 각은 다 90도잖아요. 자, 우리가 한 내각이 직각이고 이거는 뜻과 비슷하죠. 그리고 밑에 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요것도 아까 봤던 직사각형의 성질과 똑같이 들어있었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해도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직사각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평행사변형이 있어. 한 각이 직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두 각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이 평행선 사이에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였었죠.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 90도가 돼야 되고 여기도 나머지 9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각이 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저 평행사변형을 잘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요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도 있고. 자, 그래서 두 가지 꼭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음 중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 평행사변형을 좀 그림을 그려줄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 이 평행사변형 ABCD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거는 반드시 이 왼쪽 위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문자 순서를 적어야 됩니다. 즉 ABCD를 이 순서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볼까? 자, 요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줘래.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었거든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AC, BD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C와 BD는 서로 두 대각선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인 거죠. 얘는 이제 설명은 만든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AB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두 각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두 평행선 사이의 각의 합은 180도였었죠. 그래서 각 A와 각 B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는데 얘네 둘이 같다라고 나와 있지. 얘네 둘이 같으면 둘 다 90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90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각 A는 90도이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ABBC가 같다라는 조건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데 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OBO인데요.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래. 자, 결국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AO와 BO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에는 AO의 길이와 이 AC의 길이는 서로 두 배의 관계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BO와 이 BD의 길이도 두 배 사이의 관계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 AO, BO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1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형, 마름모. 자, 마름모도 이제 뜻이 있거든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요. 그 성질 뭐가 있냐면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어떤 이웃한 두 변을 잡아도 길이가 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성질, 두 대각선이 그냥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사실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두 대각선에 의해 생기는 네 삼각형은 모두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냐면은 합동 조건을 사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뭐 직각이기도 하고 빗변의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엇각이 같음을 이용해서 여기 각도가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합동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름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억. 자, 마름모는 다시 정리하면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게 뜻이었죠. 그리고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거였어. 자, 보시면 자, 먼저 A, B, B, C, C, D, D, A가 모두 같다. 이거는 마름모의 뜻에 해당이 됐었지. 자, B, D와 A, C가 수직이다라는 것 또한 얘도 이제 수직 조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얘기였죠.
자, 디귿 BAD와 BCD가 같고, 그리고 ABC와 ADC가 ABC와 ADC 여기가 이제 같다라는 건데, 자, 이 디귿 조건은 평행사변형이면 만족을 하는 조건이죠. 평행사변형이기만 해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마름모에 대한 설명은 맞기는 맞습니다. 마름모에 대한 설명은 맞긴 맞는데, 디귿은 사실 평행사변형이어도 만족을 하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AC, BD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냐라는 건데, 그거는 직사각형에 대한 성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OB, OD의 길이가 같다. 결국 이 두 길이가 같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평행사변형의 성질로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미음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과 비슷한 의미예요. 자, 비읍 ABD와 CBD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ABD가 여기 있죠. 그리고 CBD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마름모이면요, 결국 모든 두 대각선에 의해서 생기는 4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아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처럼요, 얘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얘 또한 마름모의 뜻,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는데 거기서 이웃한 2변의 길이만 같아도 마름모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마름모의 뜻과 유사하고요. 자,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게 있었죠.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은 마름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다음 중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지금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복귀해 볼게. 이웃한 2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직교할 때입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AC, BD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 이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O와 BO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 AO, BO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 AC, BD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죠. 1번처럼 틀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AOD가 90도냐라는 건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 직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AB랑 AC의 길이가 같다? 이 마름모의 한 변과 대각선은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BAD와 ABC. 자, BAD는 지금 여기거든요. ABC는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직사각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얘는 틀린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정사각형은요, 4변의 길이가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죠. 이 성질이 뭐가 있었지?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게 있었어.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지금 밑줄 치는 부분 있죠? 흰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 얘는 마름모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분홍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 있죠? 분홍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 얘는 직사각형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즉, 저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섞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지금 BO의 길이가 6이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BO가 6일 때 ACD의 넓이를 구해줘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이제 6이고, 왜 6이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죠. 정사각형은. 그리고 길이가 같으니까 대각선이 10이네. 그럼 여기도 12네. 그렇죠? 여기도 12입니다. 그리고 수직 이등분하네. 여기 직각이네. 자, 그럼 끝났죠. 이 삼각형 AC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밑변이 몇이야? 밑변이 12.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가 몇이야? 6이죠.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66에 36cm 제곱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그 정사각형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섞어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요. 다시 평행사변형에서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름모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마름모. 자,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각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직사각형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선생님이 정사각형은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섞어놓은 거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두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직사각형 성질만 갖고 있으니까 마름모 성질까지 추가가 되어야 정사각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마름모, 자기 자신의 성질은 갖고 있지만 얘 성질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려면 얘까지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 조건이 필요한데 이 마름모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조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직사각형 조건이 필요한데 잘 보시면 이 조건들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과 같습니다. 한 각이 직각이거나 아니면은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거나 이렇게가 있었죠.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고 싶대. 지금 직사각형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만 추가가 되면 되겠어요? 직사각형의 상태에서는 마름모 조건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마름모 조건 두 가지가 뭐였죠? 우리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하던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 있었죠. 확인해보자. 자, 1번 ACB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직사각형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니죠. 왜? 우리는 마름모 조건이 필요하니까. 자, 2번 ADCD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마름모 조건이죠.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마름모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OBOD의 길이가 같다. 자, 이 3번은요. 평행사변형이어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OBO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마름모 조건이 아니죠. 탈락. 자, 그리고 4번 ACBD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마름모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5번 ABC가 90도이다. 저건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죠.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시범을 볼게요. 자,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저 등변사다리꼴 저 글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뭔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등변사다리꼴의 뜻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아니고요. 두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변의 길이랑은 관련이 없고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정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는 성질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요. 평행하지 않는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성질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 얘는 등변사다리꼴의 뜻입니다. 얘가 등변사다리꼴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해줘야 됩니다. 얘는 성질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은 자, 등변사다리꼴 ABCD 나와 있고 각도가 나와져 있죠. ADB의 크기를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등변사다리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 우리 등변사다리꼴은 그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70도니까 여기의 합도 70도네. 그럼 여기 나머지가 몇 도? 40도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엇각 보이세요? 이 두 평행선 사이에 엇각이 이렇게 존재하죠. 엇각이. 그래서 여기가 40도니까 나머지도 40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6. 자,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의 활용인데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에서 뭘 해볼 수가 있냐면요.
그 길이가 짧은 평행선이 있고 길이가 긴 평행선이 있습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요. 양쪽 끝에 있는 두 직각삼각형이 RHA 합동입니다. 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직각이고요. 그리고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등변사다리꼴의 뜻에 의해서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RHA 합동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등변사다리꼴에서 있잖아. 이 한 변에 평행하게 선을 좀 그어주시게 되면은 왼쪽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오른쪽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등변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길이들이 좀 주어져 있죠. 자, 다음을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B2와 A2의 길이를 구해주는 건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 AD의 길이가 6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좀 내려줬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사각형, 자, 여기 F라고 둘까? AEFD가 뭐야?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얘가 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인데요. 우리 아까 양쪽 끝에 두 직각삼각형 RHA 합동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BE와 FC의 길이는 어떻다?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잠깐 X라고 두게 되면은 결국 X 더하기 6 더하기 X가 몇이 돼야 돼요? 22가 되어야 되겠죠? 자, X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X는 8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X가 이제 8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X는 8이라고 구했습니다. A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셔야 돼요? A2는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여기 8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선분 A2의 제곱이 몇의 제곱이 돼야 돼요? 17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자, 88에 64입니다. 64 넘겨서 쓸게요. 자, 17의 제곱 289입니다. 289에서 64를 빼줘야 되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22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해서 225가 되는 게 뭐였었죠? 그쵸, 15였습니다. 그래서 선분 A2의 길이를 15cm라고 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각형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어떤 사각형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네 개의 각을 이등분한 선으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EFGH라는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사각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주라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얘가 어떤 사각형인지를 확인부터 좀 해줘야 돼. 우선 얘는 어떤 사각형이냐? 잘 봐.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은 몇 도였죠? 180도였죠. 즉 x 두 개랑 저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더해 주시게 된 게 몇 도? 180도였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로 나눠볼까? 2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얘가 몇 도? 90도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x랑 동그라미 더하니까 90도네? 그럼 이 삼각형 ABE에서 모든 각의 합이 180이니까 나머지가 90도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곡지각에 의해서 여기도 직각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부분의 각도들에 대해서도, 자, 여기도 똑같이 확인해서 얘네들의 합이 90도니까 90도, 90도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0도, 90도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BCH 보이시죠? BCH X랑 삼각형의 합이 90도니까 여기도 90도가 되어야 되고, AFD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해서 90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 안에 있는 사각형 EFGH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보면은, 자, 각 E는 90도가 맞고, 자, EF, EH, 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EH와 FG, 얘는 맞는 얘기죠. 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2G FH가 수직이다? 이거는 두 대각선이 수직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5번. 2G FH,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8번도 이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고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쌍이 평행하게 되면 결국 두 쌍이 평행하게 되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만약에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직사각형이 되죠. 자, 반대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마름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된 상태에서 우리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이 돼주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은 요 마름모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마름모 조건. 자, 그리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직사각형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색깔, 당연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평행사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1번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이죠. 그러면 마름모가 맞죠. 그 다음에 2번 ACB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직사각형이 되는 성질,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었죠. 맞습니다. 3번 ABD와 DBC인데요.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시면 자, ABD가 여기 있어. 자, 그리고 DBC가 어디냐면요. DBC가 여기 있거든요. 자, 얘네 두 각이 같으면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요. 그 마름모에서요. 얘를 그냥 마름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름모. 마름모에서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에 의해서 합동의 삼각형 4개가 나와서 결국 대응각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일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CBD가 수직이다. 이거는 마름모 조건이죠. 정사각형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각 A와 각 D가 같다. 그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아니면 이웃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각선의 성질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양한 그 사각형들의 대각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일단 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거고 2, 3, 4번 그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다 평행사변형에서 만들어진 사각형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직사각형은 거기에 더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마름모는 그냥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까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둘이 섞어놨다 그랬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하는 관계다라는 거고요. 자, 등변사다리꼴은 그냥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정도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을 골라줘라라고 나와 있죠. 방금 전에 언급했던 평행사변형의 사각형들을 다 구해주라라는 얘기겠죠. 자,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도형들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4번으로 정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각형들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어떤 새로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은 각 변의 중점을 이었을 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다라고 쳐볼게. 자, 각 변의 중점을 한번 좀 찾아가지고요. 이어보시게 되면요. 얘가 이제 요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은 좀 직사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평행사변형이랍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은요. 마름모가 되고요. 마름모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마름모는 서로 반대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자기 자신 정사각형이 되고요. 좀 특수하게 등변사다리꼴에 한해서 얘는 마름모가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반적인 사각형,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자기 자신,
직사각형 마름모 서로 반대편 거 등변사다리꼴만 마름모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꼭 앞에 거를 이제 보고 풀지 마시고 명확하게 숙지한 채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이어야 되고요. 직사각형 마름모 맞고요. 마름모는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맞고요. 등변사다리꼴 마름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평행선과 넓이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우리는 결국에 이 두 평행선 사이에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중 한 평행선에는 2점, 나머지 한 평행선에는 한 점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ABC와 그리고 삼각형 BCD는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왜 넓이가 같아요? 지금 이 밑변을 BC로 보면은 밑변이 공통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원래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높이잖아요. 그쵸? 근데 두 평행선 사이에는 이게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요. 결국 높이도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결국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평행선이 있어. 그 사이에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근데 그 삼각형은 한 평행선에는 2점이 있고 나머지 한 평행선에는 한 점이 있는데 그 한 점이 있는 그 점을 그 평행선 위에 어디다가 옮겨도 삼각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어떻게든 삼각형을 만들어 주셨을 때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유형이거든요. 보시면 AC와 DE는 평행하답니다. 얘는 평행해요. 자, 그랬을 때 이 ABE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래. 자,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자, 지금 이 ABE라는 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얘를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봤던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그 두 평행선에서 2점을 가지는 평행선도 있고 한 점만 가지는 평행선이 있는데 그 한 점만 가지는 평행선에서 이 점을 다른 데로 옮겨도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로 옮겨, 이를 여기로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은 밑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분홍색으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와 지금 색칠한 흰색의 넓이는 당연히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48이다. 근데 흰색이 분홍색과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ABCD의 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삼각형 ABE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48의 cm 제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평행선과 넓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함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얘는. 자,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각 변을 한 변으로 삼은 정사각형 3개를 만들고요. 확인해 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먼저 여기서 삼각형 EBA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 EBA는 참고로 정사각형 BADE의 절반이 되겠죠. 자, 근데요. 여기서 EBA의 넓이와 EBC의 넓이가 같답니다. EBC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EBC가 얘거든요, 얘. 자, 얘네 둘이 도대체 왜 넓이가 같냐?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요. 직각이기 때문에 EB와 그 다음에 DC는 평행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평행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평행선 사이의 넓이를 보는 거야. 지금 A라는 점을 이 평행선을 따라서 어디로 옮겨도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A를 C로 옮긴 게 빨간색 삼각형이고 당연히 넓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EBC라는 넓이는 ABF랑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ABF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ABF죠. 자, 얘네들도 넓이가 같은데 이건 도대체 왜 같냐? 얘는 합동입니다. 얘가 왜 도대체 합동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선분 2b가요. 선분 2b야. 선분 A, B와 길이가 같아요. 얘네들은 길이가 같습니다. 왜?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선분 BC 있죠? 선분 BC가 여기 있습니다. 선분 BC. BC는요, BF와 길이가 같아요. 왜? 마찬가지로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 EBC라는 삼각형에서 이 각이 있거든요. 이 각. 이 각이랑요. 그 다음에 ABF 사이에 껴있는 이 각이 또 있어요. 이 각이 있거든요. 이 두 각도 당연히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첫 번째 각과 두 번째 각은 여기 공통각이 있고요. 나머지는 둘이 직각이기 때문에 같은 각을 가지죠. 그래서 S, A, S 합동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이웃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니까 S, A, S 합동으로 같습니다. 넓이가. 자, 그러면 ABF의 넓이는 BFL과 같대요. 자, 얘는 왜 그러냐? 아까 평행선 사이의 넓이를 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ABF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ABF. 자, BF가요, AM과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이 평행선을 따라서 어디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A를 L로 옮긴 겁니다. L로. 그래서 BFL과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옮겼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맨 처음에 EBA 있죠? EBA와 BFL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사각형 ABED 있죠?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결국 이 BFML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 이거 2배 해줬다라고 보면 되겠죠? 2배. 자, 마찬가지로요.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ACHI가요. 얘가요. LMGC와 같습니다. LMGC. 자, 따라서 이 BFGC의 넓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결국 얘네들이 이제 더한 거죠. 얘네들이 더한 거. 그죠? 얘네들이 더한 거기 때문에 BFGC의 넓이는 ADEB와 ACHI의 넓이 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한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삼각형 ABF 여기 있어요. ABF가요. 자, 삼각형 EBC와 합동이냐라고 나와 있지? 요건 아까 합동인 걸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FL과 EBA인데요. 자, BFL은 지금 여기거든요. BFL. 자, 얘랑 EBA 아까 넓이 같은 거 확인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ABC와 AEB가 넓이가 같냐라는 건데, 자, 이 ABC라는 원래 삼각형과 그 다음에 ABC와요. 그 다음에 AEB는 요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ACHI의 넓이는 LMGC와 같다. 요거 아까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BFML이 ADEB와 같은 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아까 했던 거를 좀 이제 응용하게 되면요. 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을 때에는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같으면 결국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넓이의 비가 밑변의 비와 같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점이에요. M은 중점이고 AP와 PM이 1대1에 근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54래. PBM의 넓이를 구해주라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전체가 54입니다. 근데 여기 중점이면은 이 ABM의 넓이 몇이에요? ABM의 넓이 얘는 54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2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근데 이 27이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27이라는 삼각형을 지금 이 두 삼각형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이 두 삼각형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가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된다. 근데 밑변이 몇 대 몇이다? 2대 1이죠. 2대 1. 그러니까 이 27이라는 넓이를 2대 1로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2대 1로 나누는 거면 이 색칠한 BMP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셔야 돼? 우리는 이 비율을 더해서 그 중에 두 개만큼을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8cm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걸 좀 응용해서 이 ABC 보이시나요, 지금? ABC 넓이가 뭐랑 같냐면은 이 두 평행선 사이에 A라는 점을 2로 옮겨서 EBC와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EBC는 결국에는 우리가 DBC와도 같겠죠. DBC, 여기와도 같습니다. 계속 이 A라는 점을 옮겼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들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다 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ABC가 뭐랑도 같냐면요. 자, ABC는 뭐랑도 같냐면은 여기 ACD와도 같겠죠. 이건 절반의 관계에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을 절반으로 자른 거니까. 자, 그리고 ACD와도 같고요. ABD, DBC와도 같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자, 같은 넓이를 가지는 삼각형을 찾는 과정이래요. 자, 잘 보시면. 자, 지금 삼각형 ACP와 삼각형 ABP를 보는 거거든요. 되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봐요. 자, ACP가 있죠, 그죠? AC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P도 있어. 자, 이 두 삼각형은 뭐가 공통이죠? 얘네들은 뭐가 공통이야? 그치? 여기 선분 AP가 공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선분 AP가 공통이고요. APBC가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각형 ABP에서 B라는 점을 평행선을 따라서 어디로 옮겨도 당연히 같은 넓이를 가진다라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ACP와 ACQ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얘네 둘도요. 선분 AC가 공통이죠. 선분 AC 얘가 공통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제 평행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게 뭐야? AC와 PQ가 평행이다. AC와 PQ가 평행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P를 Q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삼각형 ACQ 있거든요. AC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BCQ가 있습니다. BCQ. 자, 얘 또한 공통인 선분이 있죠. 선분 CQ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분 AB와 CD가 평행합니다. 선분 AB와 CD가 평행하기 때문에요. AB와 CD가 평행하기 때문에요. 이 CQ를 이제 공통 밑변으로 봐서 A라는 점을 평행선을 따라서 B로 옮겨도 당연히 같은 넓이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선 따라서 이 점을 옮겨도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에서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보실 건데,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죠. 자, 여기서요. 삼각형 ABO와 삼각형 DCO가 넓이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했던 그 평행선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두 초록색, 주황색 삼각형은 AD가 공통이야. 그리고 ADBC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평행선 한 점을 이렇게 옮겨도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결국 이 초록색과 주황색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 일부인 ABO와 OCD도 당연히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또한 삼각형 OAB랑요. 삼각형 OBC 있죠? 이 삼각형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 자, 삼각형 ABO와 BOC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본다라는 거야. 이 두 삼각형은 있잖아.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같은 높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결국에 이 밑변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밑변 AO 대 OC에 의해서 밑변의 B로 정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밑에 쪽을 봤는데 위에 쪽을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삼각형 AOD 보이세요? 삼각형 AOD와 그 다음에 COD 또한 높이가 같아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높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밑변에 의해서 OA와 OC의 밑변의 B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이 5라고 나와 있고, ABC의 넓이가 60, DOC의 넓이가 20이 돼. 자, 여기 DOC의 넓이가 20인데, 아까 앞에서 확인했듯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ABO도 20이었죠? 자, 근데 ABC가 우리 전체 60이었으니까 남은 OBC의 넓이가 몇이 돼야 돼? 4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유형편 정리 마치겠습니다.